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백종원 사주팔자를 스토리텔링하다 과거편. 지금부터는 병화일간인 백종원 씨의 사주팔자에서 드러난 10년별 과거 대운과 실제 백종원 씨가 살아온 삶과의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백종원 씨의 사주팔자를 필자만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하기로 하겠습니다. 1. 인생의 일막일장인 무술대운. 무술대운에는 천간 지지로 표현, 활동을 의미하는 식신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인호술 화국으로 화해의 기운까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 나이는 어리지만 가만히 책상에서 공부하거나 집에 있지 못하고 자신의 기운을 폭발적으로 발산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태양인 병화일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인호술 화국으로 완전한 낮 시간이 되면 능력 발휘 또한 매우 잘 되겠습니다. 실제 무술대운의 시작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캔이 아닌 병의 음료가 나올 시절에 음료수 병을 보고 저게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학교 리어카를 빌려 오락시간과 보물찾기 같은 시간을 다 건너뛰고 공병을 리어카 6개 분량을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 팔아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방위성금으로 다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 입시가 끝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친구의 형이 중고차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직접 딜러로 일하기 시작한 지 40분 만에 차를 파는데 성공하고 며칠 만에 차를 6대나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차를 사간 손님이 미터기 조작과 사고 경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모르고 팔았던 백종원 씨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장사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이미 어릴 때부터 사업가의 기질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인생의 일막이장인 기해대운. 사주팔자에 간목의 뿌리인 임목이 있고 대운에서 상간인 기토가 들어오니 그 기토가 인성인 간목을 끌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런 경우 큰 나무인 간목이 태양인 병화로 인해 크게 꽃을 피울 수 있으니 자신의 전공, 스펙, 분야, 교육, 학문 등에서 크게 능력 발휘를 하며 이럴 경우 조직, 협회, 단체, 사업의 장이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천간으로는 내가 생해주는 기운인 식신과 상간이 쟁쟁하고 지지로는 해수가 들어와
영마 이동수를 의미하는 인신사해까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된 이 시기부터 여러 가지 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이전 대운 이상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기해대운에는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학년 때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압구정동 호프집을 한 달 만에 인수하면서 처음으로 요식업에 뛰어듭니다. 화가 강한 병화일간, 낮 시간의 태양답게 치킨 배달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던 그 당시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주변에 치킨 가게가 없으니 배달이나 포장 판매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주인 할머니에게 권유를 했지만 할머니는 썩 내키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인 할머니를 설득해서 본인이 직접 핸드메이드 전단지를 만들고 경비가 삼엄한 아파트에 어렵게 전단지를 돌릴 수 있게 허락을 받아 전단지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돌리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나 반응이 빠르게 올 줄 몰랐고 배달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라 곧바로 배달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백종원 씨는 처음으로 장사의 맛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안 가서 치킨 배달은 대박이 나고 일이 너무 많아져 치킨을 튀기는 기계를 5대까지 늘렸지만 할머니가 병을 얻고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했고 이것을 아쉽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가게를 직접 하지 않겠냐고 할머니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통장에 모은 돈으로는 가게를 인수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자 할머니가 지금 가진 것만이라도 가져오면 내주겠다. 너는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가게를 백종원 씨에게 넘기게 되고 처음으로 가게의 사장이 됩니다. 그렇게 잔금을 모두 갚으면서 가게를 완전히 인수한 이후 3년간 가게 3개를 운영하며 15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모은 자산으로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던 것을 알게 된 가족이 기겁을 하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학사 장교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공직에 종사하는 집안에서 물장사를 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인수한 나이트클럽을 헐값에 넘기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부도가 나버렸다고 합니다. 사주원국과 대운 그리고 세운에서 들어오는 글자로 인해 완전한 인신사해가 되는 1989년 쫓기듯 육군 학사 14기로 들어가 육군 포병 소위로 임관하고 난 이후에 육군 제7포병여단에서 포병장교로 복무하게 됩니다. 리얼 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편에서 요리대회 심사를 맡았을 때 밝힌 바에 따르면 포병 관측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부대 BOQ에 올라오는 짬밥이 하도 입에 안 맞아
내가 해도 이것보단 잘하겠다고 판단하고 그냥 취사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장교가 자기 임무를 팽개치고 취사반이나 기웃거린다고 참모 장교한테 불려가서 혼나기도 했지만 식당을 기습 시찰한 여단장이 밥맛을 보고는 보직을 취사 장교로 정식으로 인정해 버리면서 백종원 씨는 장교 출신자 중에서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무이한 보직인 급양과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전역 후에는 생뚱맞게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고 할 일이 거의 없다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식당에 우연히 부동산 사장과 갔다가 인수할 생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권리금을 장난삼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다음날 식당 주인이 승낙하면서 1993년 4월 원조 쌈밥집의 역사가 얼떨결에 시작되게 됩니다. 개수물과 유금입이 들어오는 1993년, 즉 28세 개유년에 원조 쌈밥집을 내놓으며 요식업에 뛰어들었고 쌈밥집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패 삼겹살을 같이 팔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대패 삼겹살은 1996년에 특허 출원으로 상표 등록을 했음에도 어렵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표를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덕분에 대패 삼겹살은 보통 명사나 다름없이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화나 식신이 강력한 사주팔자의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취미로 시작했던 원조 쌈밥집이 본의 아니게 대박이 나며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자 그 당시 자신의 진짜 꿈이었던 세계를 누비는 무역가가 되기 위해 큰 나무인 감목이 실제 들어오는 1994년, 즉 29세 갑술년에 더본 코리아를 설립하여 대표이사가 되고 식당으로 번 돈을 몽땅 목조주택 사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병화일간이 대운이나 세운에 편인인 갑목이 들어오는데 물상으로 큰 나무인 갑목이 태양인 병화로 인해 크게 꽃을 피우게 되면 기해대운의 분석대로 능력 발휘와 함께 장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목조주택 사업의 주 재료가 바로 큰 나무, 통나무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지인의 소개로 미국의 자재 공급업체 PGL사와 계약을 맺고 목재 무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1994년에 목조주택 붐이 일어나며 쌈밥집의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목조주택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당시 시공사들은 목재가 부족하면 백종원 씨에게 연락하고 남들보다 앞서 준비한 회사는 자재 공급뿐 아니라 설계부터 시공까지 진행하며 약 50억 원의 연매출을 달성하며 자신의 꿈인 세계적인 무역가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필자가 분석했던 기해대운의 내용대로 이 시기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또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며 분주하게 움직이며 능력 발휘를 하며 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병화일간인 백종원 씨의 사주팔자에서 드러난 10년별 현재 대운과 실제 백종원 씨가 살아온 삶과의 객관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백종원 씨의 사주팔자를 필자만의 관점에서 스토리텔링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